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롬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튜버나 BJ들 그리고 코인 투자자라고 하는 젊은 분들이 슈퍼카를 출고했다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 슈퍼카를 사도 세무조사가 안 나올까? 혹시 불법소득은 아닐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코인이나 불법소득 그리고 엑셀 방송에서 하는 자금 세탁처럼 쉽게 듣기 어려운 지하경제와 음지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인 세금과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코인 유튜버 BJ분들처럼 비교적 투명한 소득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러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도박을 하거나 밤일을 하거나 업소를 운영하거나 동남아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서 이 돈으로 슈퍼카를 사도 괜찮을지, 집을 사도 괜찮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지 이런 류의 상담을 많이 합니다. 우선 슈퍼카 하나 샀다고 세무조사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해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고가의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는 조사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대 초에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슈퍼카만 샀다고 해서 타격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슈퍼카를 타면서 월 몇백, 몇천만 원이 나오는 월세에서 거주하거나 명품이나 생활비를 많이 쓴다면 합쳐서 고려하기 때문에 이 적정선을 넘어간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분들이나 코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명품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곧 받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셨거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체로 놓고 보면 많지 않습니다. 엑셀 방송은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우선 돈 세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구분해봐야 합니다. 돈 세탁의 의미는 세금 추징 여부를 따지는 세법적 관점과 범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적인 관점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사나 BJ들의 폭로 영상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 세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 측면에서 세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불법 소득을 얻은 사람이 별풍선을 결제할 때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별풍선을 후원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BJ가 아프리카TV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리고 별풍선을 받은 BJ는 이 후원 수익에 대해서 약 50%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봐도 최소 80%의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탁 과정에서 투입되는 시간과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실익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처럼 엑셀방을 운영하는 BJ가 출연한 BJ에게 후원금을 출연료로 지급을 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고 다시 몰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돌려받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더라도 이 돈은 결국 못 쓰는 돈이 됩니다. 국세청은 자산 금액과 신고된 소득 금액을 비교합니다. 매출을 적게 신고한 돈이나 다시 돌려받은 돈은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로 쓸 때 결국 추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입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BJ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을 수백억씩 세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도 내용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입니다. 아마도 형사적 관점의 세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세법은 자금의 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출처를 찾지 못하더라도 세금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즉 세법 측면에서 자금의 세탁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운반책처럼 처음 별풍선 결제를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결제를 했다면 돈 세탁의 주체를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돈 세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루된 BJ들을 속여서 일부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상담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특히 코인으로 수백억대 자금을 투자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해외 명문대를 나온 소위 엘리트 투자자들도 투자 자금 중에서 일부는 코인으로 거래해서 추적을 피하고 이후 깔끔하게 출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대행해드린 사례들 중에서 도박 사이트나 업소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밤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소득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이 몰수됐는지 담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와 똑같이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자진
마진에서 내진 않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전부 못 쓰는 돈이 됩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일부를 증여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서 실행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하고요. 큰 규모의 돈을 양성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벌면 부동산처럼 안전자산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안전자산을 사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죠. 세무조사를 받으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과 추가로 내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년에 순수익이 1억 5천 정도만 넘어가도 지방세나 보험료를 포함을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나갑니다. 여기에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와 추가로 붙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40에서 50%에 육박합니다. 10억을 벌었으면 본세 5억에 가산세 2억 5천으로 번 돈의 70에서 80%를 세금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실제로 30대 초반 남성분이 세무조사를 받고 찾아오셨는데 불법소득으로 20억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유흥이나 슈퍼카를 사면서 15억 정도를 쓰고 5억만 남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결국 20억에 대한 추징세금은 1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실제로 남은 돈은 절반도 안 돼서 갑자기 30대 초반에 수억의 빚이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슈퍼카나 명품을 자랑하는 영상들을 올렸다가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있을 텐데 세무조사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소득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코인입니다. 코인은 불법소득과는 조금 달라요. 코인은 매매도 있지만 ICO나 에어드랍, 레퍼럴, 폴리마켓처럼 수익의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매매 행위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1,000만 원에 사서 1억에 팔면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매매 소득에 대해서 26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는 투자자분들을 보면 정상적인 매매로 수익을 얻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코인을 활용한 수익 구조나 방식은 수백 가지 이상으로 다양한데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은행 대출을 대행해주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거나 외국에서 코인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거나 하이퍼 리퀴드나 모비코인처럼 에어드랍을 전문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행위들이 매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고요. 안 내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게 유튜버 분들의 레퍼럴 소득입니다. 대형 유튜버 분들은 매매로 버시는 것보다 이 레퍼럴 소득 규모가 훨씬 크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 유튜버 분들은 모두 세금을 잘 내시거나 안 냈다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곧 받을 거예요. 저희 고객 중에서도 레퍼럴로 수십억씩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외 전업투자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돈을 조심스럽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세금이나 실제 조사 사례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한 번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법 자금이나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코인 세금과 세무조사를 거의 초창기부터 해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제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양성화하는 도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 측면에서 세금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말 큰 범죄가 아니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결국 조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선 세금부터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